피렌체 공화국을 기반으로 메디치가는 문화, 정치, 경제 생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교황과 정치, 지도자, 예술의 후원자, 은행가 등을 배출한다. 토스카나 출신의 은행가 조바니 디비치 대 메디치는 메디치 은행의 창업자로 성공적인 은행 및 금융 벤처를 통해 가문의 부를 쌓는다. 환어음을 통한 금융 거래와 중개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낸 메디치가는 먼 거리의 무역에서 현금 운송의 위험을 줄여 상업활동을 촉진시킨다. 이탈리아의 다양한 도시와 유럽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메디치 은행 네트워크를 통해 환어음 거래를 중개한다. 만일 피렌체의 상인이 런던에서 어음으로 모직물을 구입하면 모직물 상인은 만기 시 런던의 메디치 은행에서 전액을 돌려받는다. 모직물 상인이 만기 전에 현금이 필요할 경우 수수료를 빼고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을 수취한다. 환어음 거래는 자연스럽게 외환 거래로 이어져 메디치 은행은 여러 나라의 통화를 다루며 환율 차이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낸다. 코시모 대 메디치는 사실상의 피렌체 통치자로 군림하며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예술가와 지식인을 후원한다. 인문학적 교양과 열정을 갖춘 코시모 대 메디치는 고문서를 수집하여 1443년 산 마르코 수도원의 메디치 가문 도서관을 만든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철학의 고문서들은 인문주의의 꽃으로 르네상스의 기초가 된다. 1453년 오스만 제국 메흐메트 2세의 콘스탄티노플 점령으로 동로마 제국이 역사에서 사라지자 대서양 항로가 개척된다. 1469년 위대한 로렌초로 알려진 로렌초 대 메디치 또한 막강한 권력으로 피렌체를 통치하며 르네상스를 열렬히 후원한다. 1478년 교황 식스토 4세의 무기나의 파치 가문은 로렌초 대 메디치와 줄리아노의 공동 통치 기반을 무너뜨리려다 미수에 그친다. 파치 음모 사건이 실패하자 교황은 나폴리 왕국과 연합하지만 1480년 로렌초의 외교력으로 평화조약이 체결된다. 피렌체 시민들의 찬사 속에 권력을 공고히 한 로렌초는 메디치 궁정을 예술가와 시인, 철학자들이 모여드는 르네상스 문화의 중심지로 변모시킨다. 1494년 샤를 8세가 이끄는 프랑스군이 피렌체를 침략하자 조바니 디 로렌초 대 메디치는 피렌체를 떠나 망명생활을 한다. 광신적 도미니쿠스 수도사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의 피렌체 신정 통치가 이어진다. 1512년 조바니 디 로렌초 대 메디치는 피렌체의 통치권을 회복한 후 교황에 오른다. 교황 레오 10세는 제위 중에 성 베드로 대성전의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하여 면죄부 판매를 승인해 종교개혁을 촉발시킨다. 1526년 줄리오 디 줄리아노 대 메디치는 교황 클레멘스 7세에 올라 프랑스와 1세와 코냑 동맹을 결성해 카를 5세에 대적하지만 로마의 르네상스 문명이 파괴되는 비극을 초래한다. 1569년 피렌체 공화국을 대체하여 토스카나 대공국이 들어선다. 토스카나 대공 코시모 1세대 메디치는 메디치의 반개 가문 출신으로 기울어가는 메디치 가문을 승계한다.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로마 교황령과 베네치아 공화국, 합스부르크 제국과 카톨릭 신성 동맹을 결성해 오스만을 격퇴시킨다. 교황 우르반 8세는 곡물 이송과 관련한 갈등으로 카스트로 전쟁을 일으킨다. 현재의 라치오 지역인 카스트로를 지배한 파르마 공국과의 소모적 권력 투쟁에 자금 지원을 한 메디치가는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빠진다. 1648년 30년 전쟁 후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로 유럽의 분열이 시작되며 유럽 근대화의 시초가 열린다. 안나 마리아 루이자 대 메디치는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직계 후손이다.